저는 일단 여러분 그 고령자 운전 제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게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 그래서 올해 대책의 핵심은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거다. 한국은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가 많고, 이 보행자 사망 사고에 이거에서 이륜, 화륜차, 보행자 사망사고 요거를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놈의 OECD 얘기는 또 나오는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가 보행자 사고고, 이 보행자 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다. 그래서 요 보행자 사고만 어떻게 좀 잡으면, 그러면 OECD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건데, 이게 메인인데 서브에 있었던 하나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죠. 뭐냐면 여기까지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뭐가 있어요. 화물차, 이륜차인지 오토바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오토바이와 그 화물차들에 대한 안전 강화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화물차 옆에서 사람 접근하는 거 센서 정도 붙여주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게, 사각지대에 센스 경고음 정도 같은 걸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저는 충분히 돈 좀 들어도, 특히 애들 뛰어다니는 거, 저도 운전하다가 그저께도 내가 이 개놈 새끼를, 제가 차를 우회전하는데 그냥 자전거를 확 들어가지고 끽 밟았거든요. 야, 이게 그러고 나서 내가 딱 봤더니 신호등 그 빨간색인데 이제 또 열받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센서 같은 거, 그래도 이제 제 차는 센서가 있으니까 빼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는데, 화물차 버스 사각지대로 애들이 그러면 퀵보드 타고 그러면서 아무튼 뭐 이런 게 이제 메인인데, 아이드링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있었던 65세 이상 조건부 면허 추진,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웠죠. 65세 이상 노인의 야간 운전 금지, 이렇게 때려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이 항상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싸잡아서 폭격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야간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될 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그리고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건부 면허 이걸 가지고 시끄러워진 거죠. 아니, 과학자 중에서 나라 예산, R&D 예산 가지고 슈킹하는 인간 있지. 그리고 또 그거예요. 의사분들 중에서 막 비급여 이렇게 가지고 돈에 눈깔 돌아간 의사 대한민국에 없냐? 있지. 그런데 필수 의료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과학자분들이나 하는 얘기가, 그런 인간 있는 건 아는데 나는 아니라고, 왜 내가 싸잡혀서 이렇게 그냥 나한테 이거는 아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정부는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 이거는 동의한다니까요. 이거는 동의한데 이걸 싸잡아서 하면 안 된다고. 싸잡아서. 그리고 조건부 면허제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그리고 이런 거 말을 할 때도 정말 좀 정교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야간 운전 금지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이거 시끌시끌해진다. 면허 자진 반납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면허 반납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도자료 나온 걸 가지고 보니 일단은 국토부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경찰청이더라고요. 경찰청이 시점으로 이거를 연구 용역을 한 건데,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걸 가지고도 연구 용역이 이렇게 돼서 말이 나와서 시정이 되면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 연구는 할 수 있어. 연구는 할 수 있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정책이 이렇게 보완이 돼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왜 이걸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에서 그랬냐면, 그런데 이걸 2025년 도입 예정이래. 잠깐만, 지금이 2025년 도입 예정인데 지금 얼마지? 2024년 5월이네? 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간이 존나 촉박하네? 시간이 정말 촉박하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그거로 봐야 돼요. 운전 능력이 있냐 없냐.
운전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이 테스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봐서 국민들이 끄덕끄덕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이 테스트를 통과 못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빛에 대해서 반응 속도, 브레이크 반면 속도나 기타 등등 뭐가 됐던 운전 능력 평가를 아직 우리가 그 시험을 보거나 이 운전 능력 평가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되면서 요 정도를 통과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라는 거에 공론화의 시간, 시뮬레이션 시간, 공부의 시간이 6개월이면 충분할까?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있잖아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해외는 어떻게, 특히 유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유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유럽에 그걸 하면서 이제 케베스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2019년에 케베스 리포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전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진짜 잘하신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잘 읽어볼 자료라든지 뭐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문자, 카톡 이런 거 제 번호는 까진 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제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이러니까요. 한번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고령 운전자, 유럽이 만든 체크리스트 보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 봤는데, 일단은 우리 지금 운전면허 10년씩 연장하잖아요. 10년 되면 갱신하러 가서 간단한 테스트 받고 10년 갱신하잖아요. 지금은 10년, 젊은 사람들도 10년 되면 갱신 받죠. 근데 그 네덜란드는 그거를 5년으로 짧게, 5년으로 줄인대요, 일단은. 그러니까 의사 진단 같은 거 없이 5년으로 제한을 한대요. 그러니까 72세에 갱신을 했다. 그럼 5년 있으니까 77세까지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을 74세 때 하면 79세까지 일단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75세 이상 갱신 때는 인지 반응 능력 테스트를 한 거란대요. 인지 반응 능력 테스트를 이렇게 해서 등장했다, 브레이크 밟는다, 회피한다, 이런 거에 대한 반응 능력 테스트를 해서, 그리고 이거를 또 의사가 진단하네.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 인지 능력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으로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의사의 진단 없이 의사한테 빠꾸만 하면 무조건 운전을 못하냐? 아닙니다. 면허가 하나가 더 있대요. 면허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면허가 뭐냐면 운전 면허가 아니라 원동기 면허. 원동기 면허인데, 원동기는 뭐냐? 원동기 하면 우리는 이거 생각하잖아요. 트랙터 생각하고, 그 뭐죠? 경운기 생각을 하는데, 저기서는 시속 50km가 넘지 않는 원동기. 그러니까 미니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미니 자동차는 운전면허, 시속 50km가 넘지 않는 미니 자동차 원동기는, 그 왜냐? 사고가 나도 사람들이 크게 죽거나 조금하고, 이게 여러분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질량과 속도에 따라서 에너지량이 큰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진 것처럼 존만한 속도로 오는 거에 부딪혔다고 사람이 크게 죽는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50km로 크게 무게가 돼 있고 사람 부딪혔을 때 그렇게 막 하는 미니 자동차를 운전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어차피 시내의 속도 제한이 50km니까 시내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요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노인들 사이에서는 그 인지능력 테스트 있잖아요. 인지능력 테스트에서 나 운전할 수 있어 그러면 주변에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난답니다. 축하를 하고 파티를 한대요. 왜겠어요, 여러분? 왜? 노인들 중에서 내가 운전 탈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운전할 수 아는 친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운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파티. 어디 갈 때 너와 함께라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문화도 또 있다. 그런데 이제 친구도 그 또래 집단이 커뮤니티, 노인 커뮤니티에서 운전 능력을 있는 커뮤니티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미니도 이제 운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로마트권이라고 하잖아요. 시내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데서 작은 공간에서라도 그렇게 모여서 사는 방향으로 노인들의 문화가 가더라. 뭐 요런 게 이제 유럽에서 벌어졌었던 일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연령에 따른 인지 능력 테스트, 그리고 운전대를 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에 대한 조치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도 정책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그냥 뭐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뭐를 한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이제 불안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여기는 뭔가 정말 투박하고 삽질을 하고 사람들 막 먹고 사는 사람들 황당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거를 할 것 같은. 그냥 디테일한 게 구제해줄 사람들 구제해주고 뭐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는데 그냥 확 밀어붙일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 네. 우리들 냄비 근성도 문제. 와 갑자기 개 짜증 나네. 이걸 냄비 근성이라고? 와 나가 미안. 김호중법이나 만들자. 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이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더 빨리 도입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린 초고령 사회, 지구상 최초고령, 지구에서 가장 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되기로 결정이 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율주행 있잖아요. 마구 실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야 이 새끼야 또 욕을 하실 분들이 많지만 노인 돼서 운전 못하는 건 맞아. 인지 능력 떨어지고 나도 요새 비번쯤이 심해서 그냥 안경 이렇게 안경 계속 몇 번을 이게 렌즈를 갈았는지 모르겠는데 운전할 때 이제 옛날 같지 않구나 부렁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해요 이제. 점점 자율주행 필요해. 그래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기술 좋잖아요. 당신이 노인이고 인지 능력이 이 정도 떨어졌다면 당신이 운전하려면 이 정도 자동차에 보조 기능이 있는 것을 타시오. 좀 디테일하게 해서 딴 나라 뒷공문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지 능력 이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 돼 있다면 이런 보조 기능이 있는 정도가 아니면 차를 운전하시면 운전면허를 이제 수동과 자동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등급 차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야 노인들은 돈이 없어. 그러면 그럴 때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랬다. 오징어 페퍼민트님 감사합니다. 우리 노령 운전자 교육이라고 보건소 치매 검사 여부 확인증 받아서 경찰청에서 교육받고 시험 봐서 어느 일정 등급 이상만 면허 기간 3년. 지금 3년이에요. 3년.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는 권고하잖아요. 그 면허증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대한민국 메이커들은 노인들 보조 시스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기술로 극복해. 제가 요새 많이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극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술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젊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인이 많아지는 나라가 어떻게 앞으로 생존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더 늦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기술적 발전, 궁하면 통한다고 제일 궁한 나라잖아요. 이제 곧 노인이 전체 사회에서 60%가 넘어가는 나라가 어떻게 생존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롱 하는 방법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 정부, 민공, 땡큐. 그러니까 이제 보수 정부에서 이런 노인들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 정부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는데 인지 능력 저하가 되는 노인층을 위한 자동차 개발을 자동차 메이커들과 함께 공동 연구하겠습니다. 하면서 인공지능 뭐라고 해야 돼요? 디에이지드 서포트 뭐 시스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디에이지드 하면은 이제 노인들 이런 뜻이잖아요. 노인 서포트 시스템 뭐 이런 거를 세계 최초로 뭐 인공지능 이런 거로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엎어서 그렇게 포장을 해놓고 디테일한 거에서 뭐 이렇게 검사를 받고 뭐하고 뭐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포장지를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정책이 국정상황실에서 이렇게 오면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 보수 정부의 탁재훈이 아니라 누구야? 누구지? 순간적으로 이름이 왜 생각? 탁현민. 탁재훈 씨 죄송. 탁현민 씨도 죄송.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 탁현민이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 국정상황실에서 오면 정책이 오면 각 부서에서 정책이 오면 국정상황실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서 포장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졸라 투박해 지금.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뻥뻥 터지고 뭐 그런 거죠.